안녕하세요. 안면마비 완치학교의 민예은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안면마비에 해당하는 전기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전기치료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정말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완전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난 효과를 많이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영상으로 그 논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면마비에 해당하는 전기치료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기 물리치료 자극 있잖아요. 우리가 근육이 안 좋거나 이렇게 할 때 전기 물리치료 자극기를 대는 거를 전기치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침을 맞는데 침에 전기를 연결한 것을 전기치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물리치료 부분은 조금 제외하고 침치료에 해당하는 전침치료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보려고 해요. 전침은요, 침과 전기 자극을 결합해서 침 치료의 효과를 증폭하는 치료예요. 그러니까 혈자리에 침만 꽂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전기를 흘려서 그 혈자리에 대한 자극을 극대화하는 거죠. 전기 치료가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 이유는 연합운동이라는 후유증이 오히려 유발하거나 촉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인데요. 특히 치료 초기에 무분별하게 전기 자극을 많이 하게 되면 안면 근육의 비정상적인 재생을 유도해서 후유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이 연합운동, 병적 공동운동은 안면마비 후 손상된 안면신경이 잘못 재생되는 것,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근육으로 재생이 일어나서 비정상적인 수축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눈을 감을 때 입꼬리가 막 올라가게 되거나 미소를 짓거나 밥을 먹으려고 하면 눈이 당기거나 눈이 감기는 증상을 이야기해요. 실제로 이 후유증은 안면마비 때문에 남는 후유증 그 모두 중에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가장 불편한 증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안면마비 후유증으로 연합운동이 오는 환자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불편하시냐면요, 첫인상은 좀 마스크로 좀 가렸다라고 쳐요.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근데 누군가랑은 꼭 회의를 해야 되고 누군가랑은 꼭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밥을 먹을 때마다 입이 자기도 모르게 썩소가 지어지거나 자꾸 나도 모르게 눈이 감기니까 아예 식사할 때는 앞에 사람을 앉히지 않고 벽만 두고 식사하신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환자분들이 전기치료를 많이 무서워하시고 꺼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전기치료를 잘 사용만 하기만 하면 이런 후유증 없이 오히려 신경을 잘 회복하고 안면마비를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미세한 전기자극을 흘렸을 때 이 자체가 신경재생 영양인자들, 신경재생 단백인자들을 빠르게 유도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경이 다시 자라나려면 얘네들도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재료들의 분비를 촉진시켜줘서 신경이 잘 회복되고 자랄 수 있는 영양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이 전기자극 자체가 단순히 이 말초신경의 재생만 돕는 것이 아니라 뇌 운동 피질에도 신경 자극을 줄 수가 있거든요. 뇌에도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뇌 운동 피질을 활성화시키고 재구성을 시켜서 안면신경의 기능을 더 정밀하게 유도하고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자극을 추천드려요. 또한 혈류량이 증가되게 되면 아무래도 염증과 부종이 빠르게 완화될 수가 있죠. 우리가 기부스를 하면 어떻게 되죠? 한쪽 기부스를 오래 하게 되면 근육을 안 사용하게 되니까 근육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안면 근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얘가 오랫동안 전혀 안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도 전기 신호 전달이 줄어드니까 얘도 이렇게 얇아지게 되면서 비대칭 유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전기로 살짝씩 움직여지는 게 안면 근육의 부피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어요. 리스크가 있는데도 왜 하냐? 안면마비는요, 신경 재생이 가능한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은 전기 자극을 아무리 많이 잘 똑똑하게 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리스크가 나올 수 있는 극초기를 제외하고 빠르게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에 전기 치료나 이런 자극들을 적절하게만 준다면 안면마비의 완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키도 다 성인이 돼서 키우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커지는 것처럼 안면 신경도 자라나고 재생될 수 있는 정해진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 안에 최대로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전기자극 치료를 함께 하게 돼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시기는요, 치료 2주가 지난 시점은 정말 안정기에 들어가거든요. 이때가 신경재생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고 또 신경재생이 됐을 때 안면 근육의 움직임도 가장 변화가 빠른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2주부터 한 달 반 정도까지는 좀 집중해서 치료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전기 치료를 받으면 안 되는 환자분들이 있는데요. 안면마비 극초기 환자분들입니다. 안면신경마비의 정도가 드러나지 못하는 극초기 증상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염증과 부종이 있어도 어느 정도까지 어느 신경까지 침범이 됐는지 드러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전기치료 강하게 하면 연합운동 생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때는 완전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저희가 일주일까지는 기다리고요. 일주일 중에서도 처음 72시간은 완전히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또 반대로 굉장히 오래된 안면마비 같은 경우에도 이 전기치료가 사실 효과가 없어요. 이때에는 지금 남아있는 신경 자극으로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재활이 들어가는 거지, 신경마비가 된 것을 다시 자라나게 하는 재생의 구간은 아니어서 이 전기치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극초기와 아예 후반, 이 두 양쪽을 제외하고 치료의 골든타임 안에는 전기치료를 사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전기치료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극초기만 피한다면, 그리고 또 잘 숙련된 안면마비 전문 의료진에게 치료받으신다라고 하면요, 신경재생의 골든타임을 촉진할 수 있는 용도가 되니까요. 이 부분 잘 아시고 치료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추가적으로 궁금하거나 나는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면마비 완치학교의 민예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